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프로라이프의 송혜정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많이 힘듭니다. 지금 뭐 발의되는 법안이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교육청이나 국회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내놓는 하겠다는 것들이 우리 지금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여성들을 지금 옥죄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두 가지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이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사파 이데올로기, 그리고 하나는 급진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입니다. 주사파 이데올로기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한미동맹을 파괴하려고 하는 반헌법적인 그런 이념이고,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진적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급진적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데 모든 개인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기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성적 취향과 자기 어떤 성적 행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급진 페미니즘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급진 페미니즘은 우리의 성과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나라를 생명 윤리와 모든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급진 페미니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국무총리 후보로 이미경 씨를 지목하려 끝까지 애를 썼는데 여성 총리를 세우겠다고 애를 썼는데 물론 되진 않았지만, 이 여성에 대해서 여성단체 출신들의 여성을 정치계에 내세우려고 하는 이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정부가 얼마나 급진 페미니즘에 사로잡혀 있는지, 페미니스트들과 어떻게 깊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을 보십시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라든지 또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한다든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그 법안들을 지금 발의를 하고 같이 공동 발의를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남인숙, 정춘숙, 김상희, 그 외에 한명숙, 또 우리가 이미경, 이런 여러 의원들의 이름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소위 좌파 여성단체 수뇌부를 거쳐온 여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좌파 여성단체를 수뇌부를 거쳐오면서 이들이 결국은 정치계로 들어와서는 이 모든 법안들, 소위 페미니즘 법안들을 만들면서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성질서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할 때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 학생들이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을 할 때 그 학생들 입에서 나온 것이 저희가 그 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임신은 여성의 몸에 해로우니 임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거기서부터 사실은 깜짝 놀라서 지금까지 시민단체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느냐.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 뭐라고 났냐면요. 청소년들의 60%는 아기를 갖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지금 저희 나라가 출산율 0.84로 세계 1등입니다. 1위입니다. 지금 저출산율 1위입니다. 세계 꼴등.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면요. 국가의 경제와 안보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우리나라는 결혼을 미워하고 결혼하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출산을 거부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급진 페미니스트들의 이런 악랄한 활동들이 이런 의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 엄청난 저출산 국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냐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생산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재생산권이 뭐냐? 재생산권은 번식의 권리, 출산의 권리, 낙태의 권리를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권이라고 말하고 여성의 권리라고 말을 하면서 여성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것을 보장해야 된다고 저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스트 여성단체를 거쳐서 국회에 진입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발의를 하고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켜가지고 이제는 그 법으로 국민들을 옥죄고 그 법으로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나라를 다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비혼 출산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인 사유리를 앞세워서 지금 KBS에서 비혼 출산을 지금 들썩이고 있고요. 그거를 또 이미 또 정치계에서는 여성의 재생산권을 심도 깊게 논의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태죄 폐지를 위해서 이 여성 단체들이 완간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전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태죄가 폐지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줄 아십니까?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여도 되는 그 법안이 지금 통과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생로병사를 이겨낼 수 있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이제 많은 노인들이 젊은이들의 짐이 될 것입니다. 이 출산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그 짐이 되고 내 삶에 힘 있는 젊은이들의 삶과 행복을 방해하는 그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낙태죄 폐지가 단순한 낙태를 넘어서서 생명윤리를 어떻게 파괴시키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일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정부가 얼마나 급진 페미니즘과 결탁되어 있는가를 제가 적나라하게 본 것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저희 나라는 저출산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까지는 그래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양육이라든지 출산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내놓았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는 지난해 12월에 제4차 기본 저출산 고령 사회를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기본 계획을 들여다보니 이 좌파 여성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재생산권, 이 페미니즘 사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갖다 실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 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 체계로서의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도입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생산권이라는 것은 번식, 어떤 방법으로 번식해도 괜찮아. 출산, 어떤 방법으로 출산해도 괜찮아. 낙태까지 권리야. 이것이 바로 재생산권입니다. 이게 상위법으로 체계화되면요, 그 하위에 있는 모든 그 조례라든지 모든 법안들은 이 법의 기초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모든 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의 구성은 차별 금지, 자기 결정권, 건강권, 정보 접근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측면으로 구성한다. 여기에 생명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차별 금지한다 그러고요. 동성혼 차별하면 안 되겠죠. 자기 결정권,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러다가요, 낙태만 자기 결정권이 아니라 자살할 수 있는 권리까지 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이런 거짓말이 나오겠죠. 안전한 낙태라는 거짓말이 나중에는 존엄한 죽음이라는 거짓말로 자살을 종용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무척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포괄적인 성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기본 계획이다. 생명이 평등한 것이지 모두가 평등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가정이 평등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저출산 고령 사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통적인 정상 가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 즉,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갖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저희가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굴레라고 표현하면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바로 망국으로 가자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동 청소년기에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평등한 관점을 유지하도록 발달 단계에 따른 성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 지금 서울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날밤을 새가면서 철야를 하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성평등이라고 하면서 젠더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인권 교육을 시키겠다는 데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국가 정책에 이렇게 하겠다고 써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못된 조례를 가지고 항의를 하면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정책입니다. 끝이에요. 정책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내놓는 정책이 바로 이렇게 급진 페미니즘 정책을 바로 버젓이 내놓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피임과 임신의 유지, 종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 쉽게 말하면요, 낙태하는데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문재인 정권이 유지가 된다면요, 이 정책 방향대로 이끌어질 것이고,
그리고 좌파 여성단체들이 국회로 모두가 그 수뇌부들이 국회로 진입하여서 온갖 몹쓸 법안들을 만들고 법안이 만들어지면은 우리는 그 법안 아래에서 우리는 압박당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해가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없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요. 여성단체 여기서 제가 한번 호명하겠습니다. 좌파 여성단체, 메이지급 여성단체가 어떤 여성단체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성폭력연구소 이런 출신들의 여성 수뇌부들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시고 조심하십시오. 이들은 급진 페미니즘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의 성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미래와 교육과 모든 것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